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한국은 28일이 되었습니다. 네, 예정 시간보다 늦어져서 참 죄송합니다. 기계가 스트리밍 기계가 시작하기 전에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딱 시작하는 순간에 작동을 멈춰서 조정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스트리밍 기계도 곧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현금 기계, 노동당, 조선노동당 39호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이 시간 듣는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속히 자유를 얻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만 듣지 마시고 듣고 나신 후에는 다른 분들에게, 전에 보내지 않던 분들에게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방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의 실정을 깨닫고 기도하고 자유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각성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은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치방송의 한 1년 됐나요? 네, 최근 자료이죠. 그 킴스 캐시 머신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보았습니다. 김의 현금 기계. 네, 제가 보고 이거 꼭 알려야 하겠다. 이건 세계인들이 보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온 세계, 우리 전 세계에 지금 한 800만 명의 한인들이, 동포들이, 교포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보고 정말 민족적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분이 지금 렘코 브로이커 박사님이신데요.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의 한국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코리안 스타디스 한국학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네덜란드 교수님을 통해서 마치 광야의 선지자의 음성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송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게 이 독일 공영방송, 국영방송에 특별히 이 방송을 보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또한 제 할 일이고 제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로이커 박사가 혼자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법률이라든가 혹은 뭐 재정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이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져서 협력해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학적인 조사였고, 또 이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현지에 들어가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뭐 등등, 뭐 독일 방송이 직접 가서 현지에서 찍고 하기도 했지만, 또 현지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만나고 등등 해서 아주 정말 좋은 방송이, 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브로이커 교수는 지금의 북한 사회를 자본주의적 귀족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를 다 마치고 조사를 다 마치고 결론을 내린 것이 뭐 사회주의 체제, 뭐 사회주의 경제,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났고 자본주의적인 귀족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사정을 들어보시게 되면
최신의 정보들입니다. 북한 사회가 어떻게 지금 아주 밑바닥부터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한은 모든 것이 김정은에게 현금을 안겨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경제 활동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김정은에게 현금을 안겨주는 게 목적이다. 네. 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뭐 장마당이나 네, 그런 그 암시장 네.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입니다. 1991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1년 전이 되네요. 네. 그 북한 외교관으로서 아프리카에 그에서 근무했던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그 불어를 전공해서 김정일을 그 불어를 통역하고 그 전에 김일성이도 통역을 하고 불어로 할 때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매우 유능한 북한의 외교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제 그 뭐 말 그냥 예를 들면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처형되는 것을 이제 그 대사관 직원들하고 함께 보다가 차우세스크가 이제 실제로 뒤에 벽을 배경으로 한 다음에 총살해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한 말이 아유 이런 일이 우리 북한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보위부에서 그 고영환이가 이 차우세스크 처형된 것처럼 김일성이 처형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소환하려고 하는 걸 알고 탈출을 해서 우리 한국으로 왔는데 최초의 고위 외교관의 그 탈주가 그리고 탈북이 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까지 그렇게 지냈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 말은 자본주의에서 돈은 이 정맥을 흐르는 혈액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네. 북한도 돈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분의 이 탈출기 아주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제가 1시간여 프로그램의 시간이 되는데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하고 많은 것을 여러분이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영환 이렇게 하고 이제 하시면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39호실 노동당 39호실 네, 이게 이제 김정은의 그 전에는 이제 김정일의 그런 그 현금 현금 기계로 이렇게 그 통칭이 됩니다. 39호실은 그 돈이 될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브로이커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돈이 될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 무기도 판매하고요. 마약도 밀수하고요. 달러도 위조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엄청난 그런 그 돈을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달러 벌어들이는 일에 아주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호실 여기에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200개 회사인지 2000개 회사인지 네. 2000개인지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29호실 총사령부인데 그리고 총책을 아주 궁극적으로 이 김정은이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 39호실하면 뭐 북한에서 벌벌 떠는 데죠. 근데 그 제가 또 이 방송 때문에 제가 이 북한 방송들, 북한의 그 외교관들 뭐 이런 탈북자들이 이제 그 인터뷰한 방송들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이런 그 39호실 여기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뭐 우리 그 39호실이
뭐 무기도 판매하고 마약 밀수도 하고 달러 위주도 하고 뭐 그런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KBS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거 KBS가 좌파 방송이니까 이런 거 하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사실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 방송을 뭐 어제 그제 제가 봤는데 야, 이 KBS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나. 실제 내용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김정은의 현금 기계, 수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의 이 회사들입니다. 영업하는, 네, 실제로 자본주의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여기 브로이커 교수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무엇인지 돈 될 만한 것, 아메리칸 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한다. 무기도 판매하고 마약도 밀수하고 달러도 위조하고 다 한다. 엄청난 돈을 그래서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재, 그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 이 39호시를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소용이 없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여기 지금 조선노동당 39호실 뷰로 39, 네, 킴스 캐시 머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 현금 기계. 이 39호실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미국 달러를 벌어와라. 돈 벌어라. 이것만 강요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본주의식으로 돈 벌 것만 그렇게 강요를 지금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뭐 혁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돈 벌어와 돈 벌어. 네, 이게 지금 39호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로이커 교수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평양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네, 이 독일 국영방송의 방송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북한은 지금 따돌림 받는 국가입니다. 페리아 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면 김정일의 그 대형 사진이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양 역사인데요. 이 매일 이 역사 안에서 뭐 방송을 통해서 이 지도자 어머니 김정을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겠죠. 네, 전엔 김정일이었고 그들의 영웅적인 행위를 찬양을 계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이 역을 들락날락하는 동안에 세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걸 이제 독일 국영방송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사회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병력 수에 있어서는 세계 4위에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병력 수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런 뭐 장사정포 이런 무기들은 재래식 무기들은 낡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핵무장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죠. 자, 이제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돈줄이 끊어졌는데 이 김 정권이 어떻게 생존과 핵무장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조달해 왔는가, 이걸 밝히는 게 이 방송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브로이커 교수는 북한은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가 않다. 최고위층, 북한의 최고위층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정권은 김정은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 네, 김정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버는가,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조사 연구의 그런 그 goal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정권이 네덜란드 정부에게 이 브로이커 교수를 정죄하는 이 서신을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에 3가지 중죄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죄악은 이 지금 브로이커 교수가 이렇게 조사한 이것이 지존 그러니까 김정은의 최고의 권위를 supreme authority,
최고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최고의 죄다. 이 브로이커 교수가 참 웃기는 그런 제목인데, 이 북한에 가면은 이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할 때 신변의 위협도 물론 느끼겠죠.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뷰로 39호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난 다음에 불법적으로 이 39호실을 통해서 돈벌이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뉴욕입니다. 유엔이 여기에 유엔 건물이 있죠. 근데 유엔이 9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제재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이 국제적인 아주 이 전문가들, 이들이 이제 한 팀을 구성해서 북한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널인데요. 정보 전문가, 군사 전문가, 재정 전문가, 이렇게 구성된 감시팀이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8인 감시 팀장이 바로 이 휴즈 그리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합법적으로 석탄, 그들의 철광석, 또 징크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외화는 어느 국가에나 필수적이다. 북한에도 그 국민들 또 북한의 그 엘리트 그룹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외화가 필수다. 그리고 그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일에, 미사일을 제조하는 일에, 그리고 경제를 번영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외화가 북한에도 필수적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그 북한이 핵무기를 자기들이 보유하는 그런 그 목적을 이 침공을 대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핵무기를 자기들이 그렇게 개발하고 보유하고 또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만은 이들이 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적화하는 게 이들의 종국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건 싹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은 전에 그 김정은을 편들어 가지고 김정은을 꼭꼭 숨겨주는 그런 아주 그 민족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그 지금 여기에 핵무기들을 지금 얘네들이 뭐 여기에 전력을 다 하니까 네. 모든 걸 다 여기에 걸어놨으니까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신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평양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건물들이 이게 평양의 상류층의 북한의 상류층의 거주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주지예요. 네. 아주 뭐 어디 뭐 그 외국에 건물을 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색깔도 다양하게 하고 뭐 모양도 뭐 아주 뭐 이렇게 화려하게 외관을 하고 어떻게 이게 평양에 북한에 거지 같은 나라로 아는데 이렇게 지어져 있을까? 이런 그 평양에다가 왜 한국의 저 순복음 중앙교회나 이영훈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 병원을 세워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을까요? 언제 제가 그걸 또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만 참 제가 이 준비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돈이 없어요? 돈이 있습니다. 미사일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고 돈이 있어요. 근데 뭘 돕겠다고 그래요? 한국을 향해서 계속 핵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들에게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이 정권에 충성하는 300만 명이 이 평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평양 거주민이 아닌데 뭐 다른 데서 이제 평양에 들어오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북한의 한 뭐 이코노미스트니까 경제학자인데 자기 이제 뭐 질문을 답하면서 우리를 제재해도 소용없다. 완전한 제재는 없다. 우리는 희생을 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브로이커 교수는 이렇게 서방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혹독하게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제 제재로 될 문제가 아니다. 네, 지금 평양의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다 갖다가 짓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져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금 이따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죠. 자, 왜 제재가 실패하느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통로를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9호시를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재가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동안 얼마나 제재를 몇 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바이든까지 계속해서 제재가 실패하고 있다고 지금 브로이커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양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전 유경 호텔이라고, 유령 호텔이죠. 여기 뭐 건물만 겉으로 지어놓고 내부는 언제 완공할지도 모르는. 자, 이 39호실은 이 김 씨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핵무장을 위해서 은밀하게 돈벌이를 하는 데가 이 39호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197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아주 핵심이 바로 이 39호실이죠. 우리 한국으로 탈북민이 약 3만 명이 지금 와서 주로 이제 서울에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유엔 감시팀은 주로 북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그리고 또 쉘 컴퍼니,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죠. 껍데기 회사들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그 독일 방송, 여기 또 브로이커 교수 같은 그런 그 시원한 그런 답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 독일 방송이 이제 브로이커 교수가 전문적으로 이제 파고들고 연구한 바를 보면은 이 비자금 조성, 이런 뭐 핵무기 제조 이 돈들을 어디서 다 이렇게 가져오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크메르의 앙코르와트, 저기 보이는 것이 앙코르와트죠. 아주 유명한 불교 사원이죠. 크메르는 한 800년에서 한 1400년경에 지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뭐 태국이나 무슨 뭐 베트남 접경지대까지나 뭐 미얀마나 뭐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그 당시 그 동남아시아를 아주 완전히 그 주장했던 그런 그 왕국인데요. 캄보디아 중심의 왕국인데 그때 아주 이런 그 세계적인 그 당시 뭐 세계적으로 제일 발달한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자, 저기 지금 보이는 저 사원이 지금도 서 있는데 저게 매년 여기에 25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다들 뭐 서양 사람들이 많은데 250만 명이 방문을 한다. 2018년에는 그래서 1억 불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수입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게 지금 북한에 왜 수입원이 되느냐? 여기 2015년에 북한이 건립을 한 이 앙코르와트 조금 전에 본 사원의 옆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3D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크메르 왕국의 역사를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냥 큰 그림들을 박물관 안에 붙여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거 다 보게 하고 이걸 누가 칠했는가 하면은 53명의 북한 화가들이 1년 4개월 동안 이걸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북한이 스스로 건축비를 대고 이렇게 해서 이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용까지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10년 동안 나오는 수입은 전부 북한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이 캄보디아와 50대 50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는다고 합니다. 매년 700만 불 입장료 수입을 얻는다고 하는데 머지않아서 3배가 될 것이면 37이 21, 2100만 불이에요. 그것이 5년,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2억 불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매년 하면 뭐 1억 불씩 쌓여서 10년이면 10억 불이고 이게 돈이 다 이런 식으로 다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회주의 경제로 망했죠. 네. 망했으니까 지금 나중에 장마당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만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식으로 이렇게 회사들을 운영하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모든 걸 몽땅 다 김정은 이 금고로 다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풀어놔서 그렇게 돈을 벌게 하지만 결국은 다 독재로 다 된다고 하는 거죠. 여하간에 매년 700만 불 입장료 수입을 여기서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또 평양 냉면관이 있네요. 네, 냉면집이. 네. 이 안에 그 비밀리에 이제 촬영 못하게 하니까 이 독일 방송이 촬영을 했어요. 항상 예약으로 여기가 넘친답니다. 이 냉면과 해산물 주로 뭐 그렇게 여기서 내놓는데 메인 코스는 50불이랍니다. 이게 아주 캄보디아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해요. 50불. 네. 냉면 한 그릇 먹고 뭐 해삼 좀 먹고 뭐 메인 코스 뭐 50불. 네. 이 중국인들 한국인들에게 인기랍니다. 한국인들이 가서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김정은 포켓에 많이 좀 넣어주고 오는 겁니다. 앙코르와트 가면 여러분들이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박물관 들어가 보죠. 옆에 평양 냉면관이 있으니까 가서 또 냉면 먹고 뭐 이러죠. 여러분이 그냥 다 돈 털어가지고서 김정은 호주머니 채워주고 오는 거예요. 김정은 가지고 행복이 만들어서 한국에 얼음장 놓고 요새 같아서는 또 뭐죠? 드론 막 띄어서 막 보내고. 네. 참 남한 사람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종업원 대부분이 평양에서 예술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숙식을 다 하고 있고요. 뭐 2층에 올라가면 이제 방들이 있고 하니까 수년 동안 외출을 할 수가 없대요. 외출이 불가합니다. 이런 그 식당을 전 세계에 13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캄보디아에만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지금 가무하고 뭐 그러니까 뭐 이 식당이 뭐 이런 아주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수백만 불씩 그 수입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130개 마다 뭐 수백만 불씩 수입을 올린다면 그거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은 하나도 안 준대요. 그럼 나오는 수익금 다 어디? 다 39호실, 다 김정은의 포켓으로 다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노동자들을 많이 보내서, 북한 노동자들을 보내서 일하게 한답니다. 여기 폴란드에서 지금 일하는 일꾼들인데요. 뭐 약속은 충분하게 임금을 주겠다. 아주 좋은 근로 조건을 주겠다. 약속만 하고 가면은 완전히 노예 취급을 하는 것이랍니다. 이 다 그 브로이커 교수 팀이 조사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막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이제 12시간 노동을 하고 이제 숙소로 이제 돌아가는 그 차, 마이크로버스, 그 뒤에 이제 이 방송 차량이 몰래 따라가서 이제 이걸 다 숙소를 다 촬영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 찍으려니까 탁 이러고서 그냥 슬금슬금 피하고 여기 들어가면 24시간 감시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하대요. 남자들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들키게 되면 그 문책을 받는데 뭐 시원찮다 싶으면 평양으로 보내서 문책을 한대요. 그리고 또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네. 저기 지금 이 독일 방송에서 어떤 그 폴란드의 노동자가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함께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노동자가 한 얘기는 북한에 자기 아내와 딸이 있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 자기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치게 되면 아내와 딸이 크게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노동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자유 없는 노예고 근로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월급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자기들이 받는 게 없대요. 그럼 누구 포켓으로 다 들어가느냐? 김정은의 포켓으로 금고로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일 공영방송은 이 북한의 노동자들,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현대판 노예들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그 여자 대학생들, 거기도 현대판 노예들이고, 이 북한의 노동자들도 현대판 노예들이에요. 노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39호실 금고가 채워지고 포켓이, 이 지금 그 김정은의 포켓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그리고 또 그와 함께하는 그 패거리들이 있잖아요. 패거리들, 크로니스. 그들이 함께 그 아까 평양에 300만 명이 그렇게 그 잘 먹고 잘 살고, 네. 그 고층 빌딩 지어놓고 그 속에서 뭐 에어컨 해놓고 뭐 히터 해놓고 뭐 벤치차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누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느냐? 북한 주민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평양에 아주 특권층들, 그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병원을 지어주지 못해 안달을 해요. 술모금중앙교회. 나중에 그 얘기는 또 합시다. 네. 이 폴란드에 여기 지금 부두의 일터인데요. 이분들이 너무 노예 생활을 하는 게 힘드니까 도주를 하면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북한에 있는 이 가족들은 다 인질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임금이 미화로 한 95불 정도 된다고 해요. 노예 노동하고 나머지는 다 김정은 금고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지금 15만 노동자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연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4만 명이 북한 노동자들이 가 있고, 중공에 10만이 가 있고, 여기 지금 있는 뭐 아시아, 그리고 또 중동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네, 이런데 그 한 15만 명 정도의 이 노예 노동자들이 지금 가 있다. 형편없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매년 10억 불씩 이렇게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김정은의 사치한 삶의 비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핵무기나 미사일 그 개발하는 일에 쓰고, 노예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뷰로 39, 이 39호실은 그 벌어들인 모든 돈들을 여기서 빨아들이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호실은 궁극적으로 김정은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9호실을 아느냐고 독일 국영방송이 앵커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주 그냥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39층 뭐 고층 빌딩 얘기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아주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독일 국영방송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여기서는 39호실 북한에서는 절대 비밀이라, 잘못 얘기했다면 뭐 직결 처분받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북한의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뭐 막 지어놓고, 네. 이런 걸 누가 다 짓느냐? 이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노예 노동자들, 네. 피 빨아가지고서 지금 지어놓는 거예요. 평양에 이 평양에 300만은 아주 완전히 그 김정권에 그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정은과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체 2,500만 명 나머지 한 2,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90년대 중반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기아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때 그 사진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기아가 심하고 뭐 돈은 없고 하니까 사회주의 배급제마저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배급제도 포기가 됐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 100만에서 300만 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브로이커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십시오. 애들이 그냥 뭐 앙상해가지고 뼈 앙상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그 핵무기 개발 아니냐? 그때도 핵무기 개발하는 돈 다 썼어요.
다 죽어가도 핵무기 개발에 돈을 썼습니다. 이 모습, 이게 우리 북한 동포들입니다. 정말 이 북한 동포들이 해방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배급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암시장이 생긴 겁니다. 이걸 장마당이라고 하죠. 네. 얼마나 많은지 수요를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400개는 인가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온 식량,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여기서 팔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인기 있는 돈이 미국 달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유안화고, 뭐 어떤 화폐든지 다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그 어린애들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막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남자인데 그냥 뭐 이 놓고서 팔려고 거기 있고 말이죠. 이게 이렇게 비참해가지고 말이죠. 네. 이게 우리 지금 북한 동포들의 실정입니다. 정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국경이 뭐 우리 중국과 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아마 1000km가 넘나요? 네, 하여튼 그 80% 국경이 통제가 불능이랍니다. 그래서 이 통제가 안 되는 80%의 국경, 여기를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이 넘나들면서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제일 큰 수혜자가 누구냐? 평양의 정부 관리를, 여기엔 39호실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는 평양에, 네. 이들은 이제 장사 허가를 받아서, 북한 당국의 장사 허가를 받아서, 북한 당국은 또 그들이 돈 벌면 자기들에게 돈을 가져오니까 허가해주고, 그들은 이제 사치품, 밀수품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부동산 투자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흥 부자가 생긴 거랍니다. 그게 바로 돈주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돈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돈주들이 아까 여러분 보시는 그 평양에 뭐 아주 그냥 기별나게 생긴 그런 그 뭐 아파트 뭐 이런 그 고층 건물들 이런 걸 짓는데, 이 돈주들의 돈이 또 많이 풀렸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자유통일할 때 제일 반대 세력이 누구냐? 이 돈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왜? 이들이 제일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평화 통일되면 자기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돈 버는 재주가 있고 자기들이 뭐 회사를 경영하고 그래도, 아니 우리 남한의 이 한국의 그런 그 대기업 그 자본과 기술과 이런 걸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망한다는 거죠. 돈주들은. 지금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이 또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긴 지금 독일 함부르크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의 그 보험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의 대보험회사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달 보험료를 5,000불이면 5,000불 뭐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지불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기를 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런 소련제 낡은 헬리콥터를 이제 보험을 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5,000불 뭐 매달 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고의로 사고를 내버린답니다. 혹은 뭐 불을 태운다든가 뭐, 그래서 보험금을 수백만 불씩 이제 받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번다고 하는 거예요. 유엔이 이걸 알아차리고 2015년에 이 북한의 보험회사를 제재를 했습니다. 그중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이 그런 돈, 그렇게 받은 그런 그 보험 사기, 그 돈 가지고 결국 39호실에 보내서 39호실이 핵무장하도록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보험회사를 제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돈 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외교관들이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평양으로 다 외교관들이 돈벌이를 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불법적으로 뭐 마약 밀매도 하고 뭐 별별, 네. 외교관들이 이 면책 특권 패스포트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다 39호실을 보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외교관들이 여권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돈벌이를 하고 무기를 하고 그리고 마약을 밀매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완전히 이건 뭐 범죄, 국가 자체가 범죄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외교관들이 다 범죄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대사관들을 통해서 이제 또 무엇을 하느냐,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시리아나 이런데 군수품들을 보내고 또 군사 훈련을 시키고, 네, 특별히 아프리카 중동에서 그렇게 합니다. 1960년대부터 여기 김일성이도 보이고, 저 사람 이름이 저 시리아의 그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아사르 대통령인가 하여튼 시리아와 북한이 그때 가까운 아주 가장 중동에서 가까운 협력 관계를 시리아와 1960년대부터 북한이 김일성이가 맺었습니다.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시리아에 무기를 공급해주고 탄약을 공급하고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하는 이 시리아, 여기에 지금 함께 이 하나님의 원수 거기에 함께 지금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북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북한은 18세기 해적을 본따서 자기들 이 선박에다가 가짜 국기를 개양하고 그리고 또 선박 이름도 뭐 가짜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저 점선 노란 점선을 따라서 저렇게 해서 수에즈 운하, 네, 홍해로 들어가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시리아에다가 무기를 공급하고 군수품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2012년에서 2017년 저기에 보이는 저 기간 동안에 40대의 위장 선박을 통해서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시켜서 무기를 시리아에 수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이게 이 선박을 하나를 붙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미사일, 화학무기 제조할 수 있는 재료들을 거기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리아의 정부가 이 나쁜 정부가 자기 자국민들을 상대로 그 화학무기를 썼어요. 지금 애들이 지금 화학무기 때문에 뭐 그냥 물로 씻어내느라고 뭐 정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이 시리아의 이 나쁜 화학무기의 재료를 누가 줬느냐? 북한이 주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저주받을 일이죠. 지금 시리아는 내전이 종결된 다음에는 복구 사업이 될 때 그때 이제 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데 그때 여기 지금 북한이 그 시리아 복구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김정은의 금고에 돈을 넣으려고 지금 아주 작전을 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김정은 그 포키스로 들어온 건 다 어디로 또 빠지느냐? 여기 지금 김정은의 벤츠가 있어요. 김정은의 별장이 있고 이 사치품 비용 조달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김정은의 금고에 들어간 것은 어디로 또 쓰여지느냐? 여기 북한의 최고의 인재들을 해커들로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김정일이 이 북한에서 아이들 가운데 수학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하는 그 아이들, 인재들을 발굴해서 양성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해킹을 하는 일, 이 도적질 하는 일이죠. ransomware 이런 아주 그냥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해킹해서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쪽에 꼼짝 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도록 해서 얼마를 내면 내가 그거 해제해 줄게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이걸 얼마 전에 150개국에 이걸 뿌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 최대의 공격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랜섬웨어 이거로 했는데 이름이 와나크라이입니다. 와나크라이면 내가 크라이 하기를 원한다. 뭐 그냥 울부짖기를 원한다. 뭐 그런 뜻인데 와나크라이 누가 미국과 영국 정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이게 와나크라이가 바로 이 북한 김정은이 훈련시킨 그 해커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거 뭐 아주 큰 정말 범죄 국가, 이게 로그 네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한국의 이런 그 사이버 시큐리티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북한이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정부기관을 북한 해커들이 공격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국제은행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많이 했습니까? 돈을 막 그냥 북한을 떠나지 않고도 그냥 북한에 앉아서, 평양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세계 돈들을 다 도적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커들이. 북한에 지금 600에서 1300명의 해커들이 있는데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뭐 그거로 아주 그냥 사생결단을 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아주 투자를 했겠어요? 지금 중공도 그렇고, 이 북한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그냥 스파이 활동하고 그냥 완전히 도적질하고 이러는 것으로 말이죠. 네. 산업 스파이 해커들을 이용해서 그냥 산업정보 미국에서 빼오고, 한국에서 빼오고, 그냥 유럽에서 빼오고, 완전히, 정말 이건 완전히 로그 네이션들이에요. 네. 좀 불량 국가들. 북한에 600에서 1300명의 그런 아주 유능한 해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20억 불을 빼내서 핵무장 비용을 조달했다고 하는데 20억 불 뿐일까요? 더 이상 되겠죠. 네. 최소한 20억 불을 이렇게 해커들이 도적질 해가지고 김정은 39호실 김정은 금고에다 넣어서 그걸 가지고 핵무장 비용을 조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재가 안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이 북한 경제가 유연하고 어두운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김정은을 위해서 미국 달러를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벌려면은 사회주의 경제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자본주의 중국식으로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자본주의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연하게 아주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지금 해커들도 있고 은밀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대사관도 쓰고 등등 모든 걸 다 나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득을 남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미국 달러를 김정은의 금고에 갖다가 계속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평양에 있는 우리 건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곡선도 그렇고 최신의 건물들을 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돈주들도 그렇고 김정은이 금고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지금은 혁명 이런 것이 지금 거기에 좀 몰입해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과 그 패거리들을 위해서 돈벌이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에 있는 300만 그 중에도 또 특권층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을 그냥 억수로 벌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그냥 그런데 점점 더 북한 사회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양 시민들은 번영을 구가하지만 무려 40%의 지방인구, 평양 외의 지방인구가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40% 지방인구가 영양실조. 이 독일 공영방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로이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지하 경제는 21세기의 자본주의다. 여기 지금 우리 암시장인 이 장마당. 북한의 지하 경제는 21세기의 자본주의다. 암시장 이런 거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지금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배급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39호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외 무역하는 2,000개인가 회사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자본주의 원리를 다 동원해 가지고선 돈을 버는 거예요. 미국 달러를 버는 거예요. 이 단둥으로 이제 가는 이 다리죠. 단둥 넘어가면 이제 단둥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단둥 도시입니다. 북한의 중공의 단둥. 이 단둥은 북한이 외부 세계로 나가는 출입문이라고 하죠. 이 단둥이 보여주는 건 뭐냐? 제재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이 단둥이. 왜냐하면 이 단둥으로 이제
신우주에서 이제 차들이 넘어가고 트럭들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차들이 다 트럭들이 모여 있는데 단둥에 여기에 북한의 돈주들, 북한의 사업가들, 북한의 관리들이 여기 쫙 모여갖고 막 그냥 딜을 한답니다. 거래를 한다고 그래요. 막 북한 이 중국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재가 이렇게 해서. 네. 이 브로이커 박사의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공은 북한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다 터놓고 있으니까 북한하고 중공이 또 지금 경제가 또 그렇게 커졌고 이 단둥에는 여기 보시는 우리 북한 여공들 아주 팀으로 지어가네요. 앞에 있고 저쪽 뒤에도 오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뭐 도망가지 못하게 서로 감시하느라고 네, 북한 여공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 여공들이 어디서 근무하느냐면 여기입니다. 옷 만들고 이러는 회사 그 공장에서 왜 이 북한인들이 여성들이 여기 많이 가 있느냐? 임금이 중국인들에 비해서 헐값이니까 여기서 가족들 다 떨어져서 수년 동안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뭐 기숙사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 열악한 데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뭐 받으면 다 그냥 김정은 금고로 다 39호실 다 가져가니까 이거 완전히 노예들이에요. 꿈도 없고 정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참 많이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에 저기 지금 그 무슨 반도인가요? 저기 뭐 단둥도 있고 뭐 그런 둥강도 있고 그런 데인데 이 중국 회사 이름이 벤데스트라고 하는 이 불란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불법적인 거래한 것을 아주 치밀하게 조사하고 추적하고 조사한 겁니다. 이 중국 회사를 통해서 이 아르마니라고 하는 그 이태리 그 유명 제품이 있죠. 아르마니 남성 상의를 북한에서 제조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단둥에 우리 여공들이 가서 북한 여공들이 가서 거기서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뿐이 아니라 이 북한 내부에 있는 이 회사에 조금 전에 뭐였죠? 벤데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중국 회사가 그 아웃소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하청을 주는 거죠. 근데 알만이 이 남성 상의를 만들려고 북한에 보낸 겁니다. 그 직물도 보내고 재료도 보내고 원료도 보내고 북한에서 제조를 하는데요. 여기도 노예 노동입니다. 그 중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그 정치범 수용소, 강제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한 5만에서 10만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완전 짐승 취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문당하고 그냥 성폭행당하고 그냥 인간 이하의 그런 그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또 만들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착취하는 거죠. 돈 주지도 않고. 이 노예 노동.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벤데스트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또 그 알마니도 그렇고 우리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값싸게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북한산 제품인데 단추는 다 알마니 단추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어디를 이런 제품들 알마니 이런 것들을 보내느냐면 여기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아마 LA나 여기 시애틀이나 저기 시애틀에 여기 아웃렛 같은 데도 보니까 이렇게 그 알마니 그런 이 상점도 있고 그래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하느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남성들 상의도 있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혹시라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북한에서 이렇게 아주 노예 노동을 통해서 착취당하면서 이렇게 김정은의 금고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중국 회사나 미국 회사나 다 관계하는 사람들 다 이리저리 돈 가져가고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알마니 남성 상의가 바로 그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달러 그래서 그걸 핵무기 생산하고 그런 일, 그리고 나중에 한국을 먹겠다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완전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해볼래 해가지고서 아이 북한이 불쌍해. 평양에 있으면 우리가 저 병원 지어줘야 돼. 나중에 제가 그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건 네 뭐 그 우리가 중국 회사가 북한에 제조한 뭐 그 알마니 네 상의 그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중국 회사가 벤데스트 뭐 이 회사뿐이겠어요? 여러 회사가 있겠죠. 중국 회사가 북한에 하청 주는 게.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골라서 좀 본 겁니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 벤데스트 중국 회사가 북한에 1,000만 불에 상당하는 직물 원료를 보냈대요. 그리고 2,500만 불의 완제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1,500만 불을 번 거예요. 여기 지금 중국과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교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럽으로도 가고, 네, 이게 결국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에 하청 주고 하청권 받을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다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아주 불의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과 그 패거리들을 위해서 북한인들이 노예 노동을 지금 하고 있다. 강제 노동 수용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네. 아까 우리가 그 봤던 이 캄보디아에 네, 그 뭐 식당 종업원들 뭐 거기에 또 뭐 폴란드에 나간 우리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간 15만의 그런 그 북한 노동자들 뭐 또 단둥의 그런 그 여공들, 북한 여공들 뭐 그리고 이제 이 북한 내부에 있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다른 북한 주민들. 이 김정은이 저 옷이라든가 저 사치품이라든가 저런 걸 조달해 주기 위해서, 핵무기 만들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지금 북한 동포들이 하고 있다. 여기 지금 브로이커 교수가 아주 정말 그 양심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는 강제 노동 수용소의 노예들이 만든 제품을 사는 서방의 우리들 역시 공범이다. 참 이런 양심 있는 지성인들이 있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화란에 이 브로이커 교수 같은 분들이 진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세례 침례 요한의 그런 그 회개의 목소리처럼, 회개의 목소리 같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공범이다. 이렇게 모든 걸 연구하고 아는 분들은 참 정말 네,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뭐 여기 모였는데 사진 찍기 위해서 지금 가니까 지금 여기 얼굴 표정을 보세요. 여자애 뭐 앞에 있는 애들은 막 울고 완전히 개인 숭배를 해놓은 위한 그런 거 노예 사회가 북한입니다. 여기 독일 공영방송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김정은은 독재자라기보다는 냉철하게 아주 따져보는 사업가로 나라를, 북한을 경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아주 이들이 그 자본주의식으로 아메리칸 달러를 벌고 그래서 핵무장을 하고 이런데 이들이 지금 몰두해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동포들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 또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생활, 방탕한 생활, 죄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북한 동포들이 대다수가 다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담대하게 열심히 간절히 우리가 구합시다. 여기 에레미야 3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년이 되면 7년째는 이렇게 그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 종들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형제 이웃이니까 다 풀어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묶어둡니다.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겠다.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다 붙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들이 일을 안 해요. 한국의 교회들이 망합니다. 망해요. 좌파 얘기 듣고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자유를 위해 희생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는 한국교회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깨어서 이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뿐 아니라 오늘 이 그 방송을 좀 많이 전에 보내지 않던 분들에게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보내십시오. 보내셔가지고 목사님들에게도 보내고 뭐 하여튼 그 해외에도 보내고 뭐 세계 각처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기도하고 자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신실한 감사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리고 페이팔을 통해서 함께 세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 한국과 그리고 한민족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